안녕하세요. 주식박사 주린입니다. 영상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테슬라 관련 이슈가 발생하면 인스타로 먼저 공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 아이디는 본문 내용과 댓글에 적어둘 테니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장은 딱 이 영상 하나로 정리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정말 크기 때문에 심약한 분들은 내동매매했다가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번 주가 자칫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주로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130밀리언 주를 130만 주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저도 모르게 자꾸 읽다가 M을 만으로 읽어버려서 130만 주로 자꾸 읽는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자꾸 영어에 한글화를 해버리고 있는데 제가 혹시 이런 실수를 하면 이 친구가 또 M을 만으로 읽었구나 하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게리 블랙이 재미로 12월 18일 장 마감까지 테슬라가 얼마를 찍을 것 같냐는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약 8,500명 가까이 사람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게 대부분 사람들은 게리 블랙의 트위터를 볼 텐데 게리 블랙이 늘상 하는 말이 650에서 690달러로 갈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 영향 덕분인지 650에서 700달러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소하지만 700달러 이상 갈 것 같다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오르길 바라는 사람들의 심리가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2월 18일까지 650달러가 갈 것 같다고 합니다. 설문조사가 65%가 넘었다고 하는데 아까 보여드린 두 수치 합을 더한 결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런 예측치는 말 그대로 예측이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만 보셔야 합니다. 게리 블랙이 650에서 690 간다고 말하지만 맞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저 말만 믿고 있는 돈 없는 돈 끌고 오셔서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제가 한 9월 정도쯤에 S&P 500 편입 관련하여 영상을 찍을 때 예시로 야후를 든 적이 있습니다. 물론 주식시장에서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의 데이터를 예측하는 건 굉장히 무모합니다. 다만 한번 참고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후의 경우 1999년 11월 30일에 S&P 500에 들어간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99년 12월 8일에 편입이 되었는데 이 사이에 무려 63%나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편입일 이전인 12월 7일에 24%의 급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테슬라와 기간의 차이는 조금 있지만 비슷하게 급격한 주가 상승이 존재합니다. 물론 야후의 경우가 더 단기간에 가파르게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이 당시에 야후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한 의견이 있긴 하였지만 인터넷 관련된 주 중에서는 처음으로 S&P 500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이 그래프를 테슬라 그래프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월 7일에 엄청난 거래량을 보이고 있는데 테슬라도 아마 12월 18일에 이와 유사하게 엄청난 거래량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리 블랙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은 편입 이후의 주가가 조정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다음 주가는 많은 사람들의 예상대로 하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편입하고 약 3주 정도 후에 야후의 주가가 올타임 하이를 찍게 됩니다. 물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닷컴 버블로 인해 무너지게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IT 버블만 아니었으면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야후의 사례를 다시 한번 들고 온 이유는 테슬라가 S&P 500 편입 이후에 주가가 무조건 조정될 거야의 생각으로 주가가 가장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18일에 일부를 매도하고 떨어지면 다시 주워야지 등의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야후처럼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해 세금을 안 내는 범위인 250만 원까지 수익 실현을 하겠다는 목적이 아니라면 단순히 주가 예측으로 인한 매매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기존 주주분들은 주식을 지키면서 추가적인 매수하는 타이밍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가 500달러일 때 돈을 더 많이 넣었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합니다. 근데 이런 걸 듣다 보면 사람들은 항상 이미 놓치고 지나간 것을 후회하는 습성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일 때 돈을 다 넣었으면 지금쯤 얼마가 될 텐데의 한탕주의 심리가 팽배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생각이 점점 나를 조여오게 되면 그때부터 이성적인 주식 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도박에 중독되는 거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지금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1년 뒤에 보면 역시 그때 사길 잘했어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다시 한번 마음 잡고 천천히 다시 매수하시면 됩니다. 주식에는 수학처럼 정답과 공식이 없습니다. 그냥 평온한 마음으로 하시면 시장에서 분명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99년과 지금은 어떤 게 달라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S&P의 마켓캡은 12트리리언 달러이고 S&P 500을 그대로 추정하는 인덱스 펀드의 규모가 S&P 총 시장 규모의 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치적으로 보면 1999년에 S&P 500이 12트리리언의 규모이고 인덱스 펀드는 3%인 약 0.36트리리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0년에서 보자면 S&P 500의 마켓캡은 32트리리언이고 인덱스 펀드의 규모는 5.2트리리언입니다. 약 16%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야후는 S&P의 0.5%의 비중으로 편입이 되었고 테슬라의 경우는 1.5%의 비중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재 S&P 시총이 훨씬 더 큰데 비중마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규모적으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헤지펀드의 사이즈도 1999년에 200빌리언에서 현재는 3.3트리리언까지 성장을 하였습니다. 헤지펀드는 수익을 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주식을 사고 파는 집단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식을 소유할 필요도 없는 집단이기 때문에 저점에서 사, 고점에서 파는 방식으로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딩 커미션이 과거에는 한 주당 0.05달러였는데 지금은 0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테슬라는 인덱스 펀드가 17%를 매수해야 되고 야후는 과거에 단지 3%밖에 안 됩니다. 테슬라의 S&P 500 편입 비중은 야후의 편입 비중보다 3배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헤지펀드의 경우는 과거보다 16배가 성장을 하였는데 그러면 그만큼 주가가 요동칠 확률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산술적인 수치로 비교해보자면 과거 야후에 비하면 테슬라의 S&P 500 편입 비중은 3배 정도 큽니다. 그러나 헤지펀드의 규모는 16배가 증가했습니다. 과거보다 더 많은 물량들을 매수할 것으로는 보이지만 헤지펀드의 규모는 16배나 증가했기 때문에 과거보다 16배나 더 많은 주가의 등락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수치만 보고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거니 너무 깊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주가는 예측의 영역이 아닙니다. 게리 블랙이 백날 주가가 얼마 간다고 해도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수치를 절대적인 값으로 보고 투자를 하시면 위험합니다. 기존 주주분들은 이런 변동성과 그리고 다른 애널분들이 분석한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한다는 그런 기사에 속지 말고 자신의 테슬라 주식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 방법은 역시 바이 앤 홀드입니다. 이런 개미가 정말 털리기 쉬운 장에서 털리지 않으려면 기업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인내력이 필요합니다. 프랭크라는 분도 조언해주기를 만약에 테슬라 주식을 이미 들고 있는 주주라면 그냥 자리에 앉아서 편안히 쇼를 보는 마음으로 구경하라고 합니다. 저 역시도 이번 주는 아무런 매수를 하지 않고 주가의 흐름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물론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기다렸다가 제가 원하는 타이밍에 신중히 매수할 예정입니다. 주린이 가족분들도 그냥 편안히 예능 보는 것처럼 이번 주 흐름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바로 언급드렸던 내용인데 모델 S와 X의 생산 라인을 18일 정도 쉰다고 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로는 중국에서의 리콜 그리고 NHTSA에서의 안전 문제 등이 발생하였는데 이 문제에 대해 개선점을 찾고자 공장을 쉬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른 의견이 하나 나왔습니다.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18650 대신 4680 배터리를 모델 S와 X에 넣기 위해 설계를 다시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18650 배터리는 주로 흔하게 쓰이는 각형 배터리입니다. 그런데 이 배터리 효율에 문제가 발생하여 그 다음 만들어진 게 파워홀과 함께 도입한 2170 셀입니다. 그리고 이 2170에서 더 진보된 게 배터리 데이터에 언급된 4680입니다. 4680인 이유는 직경이 46mm 그리고 높이가 80mm이기 때문인데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난
템리스 배터리입니다. 기존의 성능과 비교하자면 6배 더 많은 전력과 5배 더 많은 에너지, 그리고 16%의 이동 거리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18일 동안만 공장을 쉬는데 이런 디자인들을 다시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다가 이번 케이스에 몰아서 하는 게 아니고서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런 생각도 있구나로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배터리 관련 지식이 조금 부족한데 혹시 제가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보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은 그냥 정말 다 필요 없고 이 한마디만 마음속에 각인시켜드리고 싶습니다. 한탕주의를 하자는 마음에서 모든 게 틀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한탕주의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보셨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로 잡으면 충분히 다시 복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확실한 건 정말 많은 물량들이 거래될 것이기 때문에 주가 변동이 심할 것 같습니다. 편입 이전까지 주가가 어떨지, 그리고 편입 이후에는 또 어떨지 정말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물론 과거의 데이터이긴 하지만 야후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전부 오른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시세 차익을 내는 매매법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공하면 좋겠지만 실패하게 되면 심리가 굉장히 흔들리게 되어 다시 한번 한탕주의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우존스 관련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 주 안에 분석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추운데 저처럼 코 먹지 않게 감기 조심하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